자, 지금 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2+2 회담, 즉 미국의 국무, 한국 외교, 미국의 국방, 한국의 국방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일본까지 왔다가 가면 되는데 굳이 한국으로 왜 들렀느냐? 뭉가리가 원하는 비핵화 사기 쇼도 거부하는 마당에 왜 한국에 왔을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정의용이나 서훈 앞에서 또 뭉가리 앞에서 미국의 이 입장, 즉 중국 포위 구도와 북한의 핵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블링컨 미 국무가 정의용 맹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다. 북한, 홍콩, 남중국해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뭉가리가 이렇게 강한 미국의 압박을 아마 역대 한국 정권이 민주화 이후에 처음 받아보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강한 압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링컨이 어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을 했고 홍콩의 이 자치권을 침해시키고 신장에서 인권 위구르족을 인권 침해하는 중국의 문제도 거론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하고 한국과 공동의 시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정권이 이번에 2+2 회담을 통해 한국도 반민주적 중국의 북한에 함께 맞서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방안의 목적이다. 그래서 한국이 꺼리는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미국이 말을 꺼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의용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위험한 장면을 보고 있다라면서 중국은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으며 티벳과 신장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모두 발언은 언론에 공개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어 있었는데 이걸 잘 알면서 의도적으로 모두 발언해서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이유는 이번 방안이 이 중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피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한국의 의도를 전달하겠다라는 미국의 강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다. 통상 서로 간에 한쪽이 껄끄러운 문제는 비공개 회담에서 거론하되 언론에는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제 아예 미국이 작심하고 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링컨은 북한 인권 문제, 이거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를 거론했어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맞서야 된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김정은이가 인권 유린의 책임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라고 권고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나왔던 표현이 바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블링컨은 한국도 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위한
공동의 시각을 한국과 함께 달성할 수 있기 바란다. 이래 말했어요. 인권 민주주의 법치. 자, 한국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라면 이런 시각을 누구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 없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블링컨은 수십 년간 한미 동맹은 영내 안보의 보루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 수십 년도 기반을 닦아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기자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외교적 수사나 우회적 표현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미국이 질렀다. 애초에 동맹 복원을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견례에서는 이견이 될 만한 민감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죠.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의 홍콩, 신장 인권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한국 정권은 단 한 번도 중국을 의식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라면 바다다 그냥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올해 3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도 참여하지 않고 뒤로 빠졌죠. 그런 나라한테 블링컨 미국 국무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 유린에 같이 대응하자, 그것이 너네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직설적으로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이날 모두 발언도 서로가 완전히 지 말만 따로 하는 그런 분열상을 보였습니다. 정의용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핵심축이다 하고 하나만한 일을 이야기를 하며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 오늘 회담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착해서 진전되어져야 한다, 이래 말을 했는데,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인권 사항을 거론하며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주된 인도 태평양의 위협 요인이라고 거론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공동의 위협이다. 우리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들,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이 회담을 해보고 덜컥 그냥 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두 장관은 확대 회담 80분 뒤에 심층적 대화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옮겨 한 명씩만 배치해서 단독 회담을 했고, 이 문제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서로가 단독 회담에서 한 말은 밝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의용은 일부러 둘이서 은밀하게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미국이 공유한 것처럼 쇼를 한 거죠. 하지만 정의용이가 블링컨이 공개 회의에서 주장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부분에 대한 또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의도 등에서 대해서 완전히 침묵을 했죠. 자, 그렇지만은 국무부가 회담 뒤에 내놓은 이 문건에는 블링컨의 모두 발언보다 좀 더 이렇게 낮아진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반응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 기자들 보라고 오픈한 모두 발언에서 강하게 질러놓고 나중에 이제 서류상으로는 톤다운을 좀 시켰는데, 미국이 정의용에 말려들어서 이렇게 한국 측이 원하는 그런 대화를 해줬을 리도 없고요. 결국은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단호한 입장과 원칙을, 한국의 뺀질거리는 미꾸라지 뱀장어 같은 태도를 알기 때문에 강하게 질렀는데, 이거를 우리는 항상 요리조리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며
간과해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한미 동맹의 총체적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 회의가 미국을 꼬드겨서 북한하고 붙이고 중국과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을 말을 안 하도록 하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남북 관계를 자꾸 우선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별도로 동맹인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한국이 어느 정도 협조하고 그걸 통해서 동맹관계를 탄탄하게 하는가 하는 국익 문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블링컨은 오늘 문가리를 예방하고 2+2 공식 회담을 하는 것 외에 한국에서 1박을 하면서도 다른 어떤 한국 사람들, 재계 인물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했을 때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계속 왕이하고 만난 것과 비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블링컨 장관의 북한의 자국민을 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지금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가리의 비핵화 사기쇼라는 이 운전자론이 완전히 시험대에 올랐다. 아마 미국의 바이든 정권 내부의 회의에서 한국에 가면 확실하게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해 줘라.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해석되거나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고 명확하게 미국의 입장은 이거다라고 한국에 던져주고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미국의 입장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블링컨과 오스틴 국방의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이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때와는 달리 북한 중국 인권 문제를 미국이 걸고 나서고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통해서 대북 정책 문제에서 인권을 떼놓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빼고 그냥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기에 놀아나지 않겠다라고 미국이 입장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우리는 해왔는데 어제 블링컨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이 이야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은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서 임기 1년 남은 문가리가 미국의 지금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외 정책과 완전히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 어제 비로소 전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압박을 통해 심각한 위협을 억제시키겠다. 그래서 어제 오스틴 국방장관도 서욱 장관과 만나가지고 북한의 전례 없는 도전으로 인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 국가다라고 말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장관이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인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라고 언급을 거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관계라는 부분을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 강조했어요. 자, 문 정권 미국한테 초장부터 제대로 물렸습니다.